식탁에 앉아 찬밥을 뒤적이던 윤우의 귀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할머니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윤우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었죠. 윤우야, 밥 냉장고에 있던 거라 맛없지? 금방 따뜻한 거 해줄게. 윤우는 대답 없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싫었지만 할머니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사업 실패 후 갑자기 사라진 지 6개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할머니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윤우의 대답은 짧고 퉁명스러웠어요. 중학교 2학년인 윤우에게 사춘기는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선생님의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다. 요즘엔 담임 선생님이 상담실에 가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뭐라도 말해줘야 엄마한테 전화할 때 이야기라도 하지. 윤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언제 전화한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곧 연락 올 거야. 너무 바빠서 그런 거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윤우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윤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윤우는 비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눈물 같았죠. 하지만 윤우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날 이후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미안하다, 우리 윤우.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미가 더 잘해줄게. 윤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서글펐어요. 중학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버림받은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윤우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윤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미가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요? 윤우가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꼼지락거리며 머뭇거렸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 수줍어 보였습니다. 컴퓨터, 그거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윤우는 의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컴퓨터에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항상 텔레비전 드라마나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과의 수다가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왜요? 윤우가 물었어요. 호주에 있는 이모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국제전화는 비싸잖니. 요즘은 다들 컴퓨터로 연락한다던데. 윤우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호주에 있는 이모.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모가 자신을 데려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모가 언제부터 호주에 있었어요? 윤우가 물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 따라갔지. 너 기억 안 나? 내가 초등학교 때 한국에 잠깐 왔었잖니. 할머니가 말했어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긴 머리를 가진 엄마를 닮은 이모의 얼굴. 그리고 외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 알았어요. 근데 오래 걸릴 거예요. 윤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고마워, 우리 윤우. 할미가 열심히 배울게.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울렸어요. 윤우는 할머니의 손길에 어깨를 살짝 움츠렸지만 평소와 달리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우는 할머니에게 이메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우스를 어색하게 잡고 윤우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손가락 관절이 불편해 보였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공책에 윤우가 알려주는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하나에도 윤우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어딘지 안쓰러웠어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천천히 하셔서 윤우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해볼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할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못하면 나중에 너 없을 때 어떻게 하니? 윤우는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입력하는 할머니의 집중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윤우는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보니 굵고 거친 주름과 검게 그을린 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농사일과 집안일로 평생을 보낸 흔적이었죠. 아이디를 뭘로 할지 고민하던 할머니는 결국 박순자라는 본명 대신 윤우할미라고 적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윤우의 생일을 썼고요. 할머니, 그렇게 쉬운 비밀번호 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윤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메일함을 누가 훔쳐보겠니? 나랑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계정 생성 과정에서 두 번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죠. 이건 뭐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찾을 수 있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적는 거예요. 윤우가 설명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다른 메일이 없으니까 빈칸으로 두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꼭 적어야 한다고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윤우도 고민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제 이메일을 만들어서 적을까요? 윤우야, 너도 하나 만들어 볼래? 그럼 내가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잖니. 할머니의 제안에 윤우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도 과제를 위해 메일 계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윤우도 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할머니의 복구 이메일로 등록했습니다. 윤우는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도 생일로 설정했어요.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모한테 연락할 수 있겠네요. 윤우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윤우. 할미가 이것저것 물어봐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냥 여기 눌러서 편지 쓰는 거예요. 받는 사람 칸에 이모 이메일 주소 쓰고 제목 쓰고 내용 쓰면 돼요. 윤우는 할머니에게 기본적인 이메일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여기 보내기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우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알겠다. 내가 자주 써봐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구나.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윤우가 옆에서 도와주었지만 점점 할머니 혼자서도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윤우는 몇 번 할머니가 이모와 연락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윤우는 할머니의 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신의 메일 계정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가르쳐 준 것은 의무감에서였고 자신의 이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학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의 눈길은 동정 섞인 시선으로 바뀌었고 친구들은
윤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우는 어딘지 모르게 불완전한 존재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윤우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잔소리가 줄어들었어요. 할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윤우는 그저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집안 분위기는 편안해졌어요. 윤우야, 저녁 먹자. 할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윤우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윤우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많이 빠졌더라. 윤우는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주황빛으로 방 안을 물들였어요. 할머니와 윤우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할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속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냈어요. 윤우는 황급히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 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우며 다가왔습니다. 윤우는 손을 떨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죠.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에 도착해서도 윤우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긴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가 윤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손자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됐나요? 윤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예요. 이미 간과 주변 장기로도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윤우의 귀에 암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윤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윤우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할머니가 윤우를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윤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윤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분명 거짓말일 테니까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윤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모한테 연락했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윤우는 당황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이모에게 연락할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아직이요. 지금 연락할게요. 고맙다. 내 핸드폰에 번호가 있어. 할머니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윤우는 할머니의 핸드폰을 찾아 이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우는 할머니에게 이모와 통화했다고 거짓말했어요.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윤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에게 연락도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로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작은 상가에 모인 사람은 할머니의 몇몇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윤우뿐이었어요. 호주에 있는 이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부모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윤우야,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니?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윤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16살 중학교 3학년인 윤우에게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도 좋아. 방이 하나 남아있단다. 김할머니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윤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지낼게요.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통장에는 얼마간의 돈이 있었고 집은 월세였지만 당장 나가라는 연락은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윤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적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실내화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부엌에는 반쯤 사용한 김치통과 장아찌가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할머니가 늘 쓰던 안경이 놓여 있었죠. 윤우는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롱과 정갈하게 정리된 이불, 그리고 작은 화장대가 보였어요. 화장대 위에는 옛날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어린 윤우와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왜 나만 남겨두고 가셨어요? 윤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도망가고 이제 할머니마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우는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할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에 윤우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우는 학교에 다시 나갔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윤우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고 가끔 도시락을 챙겨주시기도 했죠. 하지만 윤우는 그 모든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동정받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서는 텅 빈 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녀왔습니다라고 외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해주던 저녁밥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윤우는 할머니에게 했던 퉁명스러운 말들이 생각날 때마다 후회했어요. 조금만 더 친절하게,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윤우는 할머니가 자주 사용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까요? 이모에게 연락은 닿았을까요? 궁금했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고요한 집 안에는 할머니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윤우는 그날도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윤우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며 간신히 학업을 마쳤어요. 이제 윤우는 첫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서류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윤우는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했죠. 하지만 평소 쓰던 메일 주소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대학교 때 만든 메일이 있었지. 윤우가 메일함에 접속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했지만 예전에 등록해둔 보조 이메일도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메일 계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계정을 만들던 중 문득 오래전 할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메일 주소가 생각났습니다. 중학생 때였으니 거의 8년 전 일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아이디가 기억나나? 윤우의 내 생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로그인에 성공했어요. 오래된 메일함이 열렸고 윤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수백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거든요. 모두 같은 발신자였습니다. 윤우 할미. 할머니? 윤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번째 메일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윤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는 윤우가 할머니에게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윤우야, 할미가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내본단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잘 갔는지 모르겠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선생님께 혼나지는 않았고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일찍 들어오렴. 윤우는 두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메일들은 계속되었어요. 모두 할머니가 윤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윤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모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메일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내가 웃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단다. 무슨 일 있니? 할미한테 말해주면 안 되겠니? 학교 앞에서 너를 기다렸는데 친구들과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니 할미 마음이 참 좋더구나.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모양이구나. 오늘 선생님이 내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더구나.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윤우. 할머니는 윤우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우는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윤우는 놀라움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매일 편지를 보냈다니. 그것도 윤우 자신에게. 하지만 윤우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보냈을까요? 이어서 더 많은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일상, 윤우에 대한 걱정,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담긴 조언까지 매일매일의 기록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단다. 다음부턴 연락 좀 해주렴. 할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를 거야. 너는 참 따뜻한 아이야. 오늘 동네 할머니께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언젠가는 내 착한 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엄마 아빠 없이 힘들지? 그래도 나는 내 편이야.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할머니는 윤우가 친구들과 다투는 모습, 시험을 망친 날, 웃으며 집에 돌아온 날까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 일기처럼 할머니는 윤우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너 몰래 학교에 갔었단다. 선생님께 내 상황을 설명드리고 왔어. 선생님께서 내가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구나. 할미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어떤 메일에는 윤우가 전혀 모르던 할머니의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너희 부모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단다. 하지만 내게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곧 온다고 말했어. 미안하구나, 우리 윤우. 오늘은 병원에 다녀왔단다.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마렴.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시더구나. 윤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병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윤우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윤우는 메일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목소리가, 표정이 메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입원 직전까지 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날에도 힘든 날에도 윤우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오늘은 몸이 좀 아프구나.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몸살도 싹 나은 것 같아. 우리 윤우가 자랑스럽구나. 문득 윤우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매일 메일을 보냈을까? 그것도 답장도 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마치 일기를 쓰듯이, 아니면 언젠가 윤우가 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윤우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보낸 메일들이 이어졌어요. 할머니의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타도 많아졌고요. 아마도 병세가 심해지면서 글을 쓰기 힘들었을 거예요.
윤우는 버스 안에서, 회사 책상에서, 밤늦은 집에서 몰래 할머니의 메일을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메일을 확인하면서도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메일들을 읽기 위해 퇴근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윤우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지막 메일들을 열었어요. 날짜를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윤우야, 할미가 오늘은 글을 많이 못 쓸 것 같구나. 병원에 있단다. 걱정하지 마렴. 금방 나아서 집에 갈 거야. 너 혼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냉장고에 김치찌개 재료 사다 놨으니 생각나면 해 먹어라. 요즘 많이 말랐더구나. 할머니의 입원 사실을 알면서도 윤우에게는 말하지 않으려 했던 거구나. 윤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메일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윤우야, 이제 더는 메일을 못 쓸 것 같구나. 손이 자꾸 떨려서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적고 있단다. 혹시라도 이걸 언젠가 내가 보게 된다면 고맙다. 태어나줘서. 할미가 널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늘 자랑스러웠단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사람들도 분명 널 사랑했을 거야. 내일은 내가 웃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윤우. 윤우는 눈물로 얼룩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 마지막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이제야 읽게 된 것이죠. 8년이 지나서야. 할머니. 윤우는 모니터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윤우는 발신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메일을 보낸 다음 날 오전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윤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홀로 떠나셨던 거죠. 눈물을 흘리며 남은 메일을 모두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일상의 기록들, 사랑의 표현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담긴 편지들. 윤우는 한 통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가끔은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윤우 몰래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던 일, 윤우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몰래 장 보러 다녔던 일.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취직했어요. 첫 월급 받으면 할머니 좋아하시던 국화꽃 싸갈게요. 윤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무실 화장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할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뒤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메일을 다 읽고 나서야 윤우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모에게 연락하려고 이메일을 배운 게 아니었어요. 윤우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윤우가 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우는 할머니의 메일을 모두 읽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어요.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윤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윤우는 답장이라는 버튼을 마우스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 메일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읽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사랑해요. 윤우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솟구치는 감정을 따라 글자들이 화면을 채워갔어요. 할머니가 매일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요. 읽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가 툴툴거리고 반항했을 때도, 말 안 듣고 짜증냈을 때도 할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하고 계셨네요.
윤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들이 글자로 표현되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 받으면 할머니 묘소에 찾아갈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 꼭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윤우는 자신의 일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준 수백 통의 메일처럼 윤우도 모든 마음을 담아 긴 편지를 썼어요. 앞으로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그게 할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을 적고 윤우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어딘가로 날아갔을 그 마음이 혹시라도 할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윤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가슴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어요. 할머니가 남겨준 사랑의 흔적을 간직한 채 윤우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윤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회사로 향하는 버스에서 윤우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윤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충만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우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메일을 작성했어요. 받는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제목은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윤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것은 할머니에게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고 윤우는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